안녕하세요. 우리 올갱이님들 안녕하세요. 고개가 안 숙여져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 땡겨가지고 잘 안 숙여져서. 자, 자,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웅님, 투웅님 요즘에 또 이제 순위권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땡님, 텐트 잘 받으셨어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원태다연 아빠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뭐 카페 분위기 좋죠? 뭐 역대급이죠? 그렇죠? 원래는 김하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이때쯤 나가면 이제 분량글이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다들 그냥 언박싱까지만 하셔가지고 분량 뭐 그런 거는 이제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깐들구님 어서 오세요. 저는 좀 전에 저녁 먹고요. 지금 이제 우리 큰딸이 등에 이제 약 발라줘가지고 약 바르고 지금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등이 화끈화끈거려서 진통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육이 염좌가 왔는데 좀 심하게 와서 그날 기억나요? 일요일 날 라치토룸 거들어 갔는데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여기 뭐 기립근 위쪽에 무슨 근육 그쪽이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좀 타이밍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쫙 통증이 내려와 가지고 몸이 이렇게 휘었어요. 휘어 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면서 걷고 있어요, 지금. 자, 사실은 나가서 텐트 설치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빠른데 사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라치투룸 설치하는 방송만 야외에서 한 것만 벌써 몇 번이 역대급이죠. 블랙제이드가 제일 많았나? 블랙제이드는 쉬우니까. 로코포트도 거의 안 해주죠. 거의 막 한두 번밖에 안 해드려요. 근데 라치투룸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 좀 이런 분들 위주로 좀 타켓이 잡혀 있어서 그리고 자주 보여드린 거고 또 이제 이번 주 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이번 주에 또 필드 나가서 또 쫙 풀리면 또 주말에 또 회원들 막 가입해서 이거 산다고 또 난리치고 또 나 기분 좋아서 또 이제 원래 그랬는데 좀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필드 나가시면 일단은 제가 뭐 제가 만든 제품도 제가 많이 쳐봤죠. 접어도 많이 보고 근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큰 텐트 중에 제일 쉬워요. 로크 캔버스보다 쉬워요, 사실. 로크 캔버스, 로크 캔버스, 예, 로크 캔버스, 로크 캔버스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 않고, 내 요령만, 그 순서만. 저도 가끔가다, 이놈의 리치폴 때문에, 왜 리치폴이, 블랙제이드 제가 항상 길들여져 있잖아요, 리치폴. 그죠? 항상 리치폴이 먼저고, 그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리치폴이 맨 마지막에 쳐지고, 그 다음에 철수할 때 해체가 되고, 이렇게. 그 순서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음, 여러분들 계속 제 방송 보시면서 얘기 들으시면서 보시면, 이제 눈 감고도 이렇게 누워서 생각이 나요.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잡고, 팩 두 개를 박은 다음에, 녹색 폴대를 꽂고, 자립을 시켜. 자립을 시킬 때는, 오징어 핀 3개를 꽂고 한쪽을 잡고 폴대를 밀면 자동으로 서. 여기까지 이제 요것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아니면 다른 텐트 상관없어요. 로크포트나 블랙제이드. 그래서 지금 블랙제이드 이미지 트레이닝. 그거지.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 죄송해요. 제가 영어에 약해요. 제가 문의 게시판에 하나 문의가 있어서 그 이분이 또 댓글을 또 길게 주셔가지고 감동 먹었다고. 또 감동 먹은 걸 또 제가 또 공유를 좀 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제 요걸부터 시작을 할까? 우리가 노래도 좀 켜놓을까요? 좀 편하게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제보가 또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올 캠핑이 금치거가 됐대요. 고성덕 고성덕 되게 닉네임이 재밌으시네요. 메스 미스가 신한가? 메스는 뭐지? 고성덕 고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또 고성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좀 우리 설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띄워드리긴 하는데 뭐 사실 자료도 필요 없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텐트를 방수포 꼭 쓰세요. 제가 이번 거는 방수포를 좀 꼭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로코포트야 원래 내가 쓰지 말라고 해도 써요. 로코포트는 사실은 저희가 로코포트는 제작을 해요. 타포린으로 좀 두껍게 해서 좀 오래 쓰실 수 있고 튼튼한 놈으로 하는데 좀 비싸요. 한 4m, 4m 기준으로 거의 한 12, 3만 원 정도 해요. 근데 한 번 써놓으면 이제 계속 쓰긴 하죠. 계속 쓰긴 하는데 장점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방염이 돼요. 방염. 난연 재질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어도 쉽게 붙지는 않아요, 사실. 단점은 무겁고 비싸요.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큰, 그러니까 로크포트보다 커요. 따지고 보면 로크포트보다 큰 우리 라치투룸 같은 경우에는 타포린으로 주문 제작했을 때는 가격이 더 나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7, 80만 원짜리 텐트를 사서 1, 20만 원짜리 바닥을 까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저도 양심에 손을 얹고 쓰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코스트코가 있어요. 정말 저렴한. 두 개에 2만 얼마죠? 한 개에 만 얼마인데 인터넷에서 배송비 3,000원 주면 예, 그제 집으로 갖다 줘요. 다음날 와요. 다음날. 얼마나 좋아요. 코스트코 방수포 깔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딱 맞아요. 스커트랑 색깔이 똑같아요. 딱 맞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쓰다가 버리세요. 그냥 나중에 지저분해지고 해지고 그러면 버리고 또 사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로크포트 같은 경우나 다른 텐트들 같은 경우 노이터님 어서 오세요. 자, 슈탱님 아니 뭐 거기서 품절 안 될 거예요. 옛날에 한때 대란 불어가지고 품절된 적이 있었죠. 사재기 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만 얼마 사이즈도 대충 맞고 그죠? 뭐 굳이 포트는 진짜 깔지 말래도 자기들이 알아서 깔아요. 가격대가 있으니까. 예. 네, 맞아요. 박스 내릴 때 바닥에 깔았던 그거예요. 아이고, 카니말 리무진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아요, 방송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까세요. 왜 까냐면, 모든 텐트도 마찬가지겠지만, PU 가공, 방수 가공이 된 텐트 안쪽에,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텐트 스킨이 딱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 3m, 4m 되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자꾸 끌어올리면, 딸려오게요? 안 딸려오게요? 안 세워져요. 왜? 기압 때문에. 밑에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기압이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땡기면 안 딸려 올라온다고. 우리 비닐봉투 있고 물에 젖고 이렇게 있고 있으면 비닐봉투 잡아서 들어오면 안 들리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야 들리죠. 그죠? 이 상태에서 들릴 때 안 들린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힘으로 세운단 말이야. 폴대를. 그러면 긁으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코팅 할아버지가 와도 사실 답이 없어요. 코팅 할아버지가 와도. 그래서 로크포트 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페에 아직도 그 글이 있을 거예요. 아, 회사 동생분이 낯을 봤던 캠핑 얼른 가주셔야죠. 비 온다니까 가주세요. 어차피 카미네만 유진님 텐트 치지 마시고 조그만 거 들고 따라가셔서 어차피 내 거 젖는 거 아니니까 같이 가주세요. 아, 소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카니발 유진님이 또 전도를 해주셨구나. 그죠? 텐트를 칠 때 로크포트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카페에 분명히 후기가 올라왔어요. 어디냐면 아파트 앞이었어요. 아파트 앞에. 아파트 앞에 보면은 뭐죠? 약간 우리 미끄러지지 말라고 까끌까끌한 거 깔아놓잖아요. 미끄럼 방지하려고. 이게 돌은 아닌데 고무도 아니고 같은 뭐 까끌까끌하게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거 바닥에 까끌까끌하게 넘어지지 말라고. 그에서 당연히 텐트를 쳤으니 이 안에 다 긁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불량이다. 이건 초기 불량이다. 난 텐트를 받아서 처음 쳤는데 이 안에 작살이 나 있다. 이거는 초기 불량이다.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 텐트 서 있는 그 바닥이 긁은 겁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그냥 써야지 어떻게. 예, 근데 제가 텐트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파트나 뭐 그런데 시멘트 특히 이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옥상, 그것도 옥상도 우레탄 바닥이면 상관이 없는데 시멘트 바닥, 지하 주차장도 그나마 우레탄 바닥이면 괜찮지. 근데 이제 그런 바닥들, 흙바닥, 그 그런 데서 쓰시면 안에 코팅 다 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전 잔디밭이 이쁘긴 하지만 제일 싫어 잔디밭이. 안에 그냥 풀이 그냥 얼마나 묻는지 사실 저는 사진 찍을 때는 잔디밭 이쁘고 그런데 캠핑하기는 솔직히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애들 막 풀 다 딸려 들어오고.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마 파쇄석으로 많이 쓰시는데 제일 좋은 건 사실 강자갈이 제일 좋죠. 그래서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할 때 우리 덤프트럭 기사님들이 그 잔디 사이트 극혐이에요. 덤프트럭 기사님들이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강에서 이제 강자갈을 채취를 해서 캠핑장에다가 진짜 막걸리 값 받고 뒤에서 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이거 준토라고 그래요? 그 강을 긁어가지고 그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캠핑장 가서 진짜 몇만 원에. 그리고 한때 캠핑장에 강자갈을 깔았던 게 유행일 때가, 왜냐면 파쇄석보다 강자갈이 쌌으니까. 근데 원래 강자갈 지금 되게 비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동글동글한 강자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쇄석인데, 사실 이 파쇄석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폐골재 쓰시는 데도 많고, 예전에 저도 자주 갔던 데가 폐골재 써가지고 좀 문제도 됐었고, 폐골재들이 은근히 많고, 뭐 우리 딸도 옛날에 막 이거 비타민이라고 그러고 파쇄석 씹어먹고 쭉쭉 빨아먹고 다니고 그랬었거든. 근데 사실 그 폐골재가 그냥 그거는 캠핑장주들은 무조건 여기 폐골재 쓰면 문 닫는다는 각오를 하고 해야 돼. 투자를 하려면, 그죠? 제일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게 밑에 까는 바닥이죠. 그래서 하고, 요즘에 이제 데크를 많이 또 해주시죠. 근데 데크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뭐 이제 뭐 강자갈이나 이런 건 사실 걱정 안 되는데, 문제는 파쇄석이나 그런 데들은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안에 코팅이 사실. 그래서 코팅만 작살 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원단 스킨 위에서 꼭 밟아요, 누군가. 놓고 뾰족뾰족한 돌 위에 놓고 누군가 원단을 밟는 순간, 스커트를 밟는 순간 찢어지죠. 근데 사실 로크포트 정도 되면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웬만큼 밟아가지고 안 찢어져요. 그래서 롱텀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유가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고 질기고 무식하니까. 그런데 실리콘이나 이제 경량 원단 쪽으로 가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블랙제이드도 보면 밑에 원단을 일부러 두꺼운 원단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그 라치투룸, 그죠? 라치투룸, 저도 일부러 그래서 이너 텐트를 두꺼운 원단으로 갖고, 이너 텐트 밑에 까는 그라운드 시트 풋프린트까지도 제가 두꺼운 원단, 210데니아 두꺼운 원단으로 코팅 제대로 해서 그냥 기본으로 포함을 시켜드린 거예요. 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돌이나 이런 것들 올라갔을 때 사실은 되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보면 되게 변태해요. 위에는 되게 가벼워. 그러니까 위에는 사실 뭐 우리가 여름 옷을 입었으면 밑에는 그냥 손바지를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근데 무게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사실 또 무게가 가벼워지고 원단이 얇고 가벼워지면 사실은 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 잘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건 단점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가벼워지니까 사실은 치고 접고도 빨라지고 철수도 빨라지고 이동 간의 수납, 그죠? 그런 부분들도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100% 좋습니다, 나쁩니다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가는데, 사실 경량의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기 때문에 원단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들부들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촉감 좋으시죠? 느낌 좋으시죠? 하지만 의외로 질기긴 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찢어지고 당기고 이런 거에는 강해요. 찢는 거에는 강해요. 당기는 것도 강한데 이 빵꾸에는 약해요, 얘가. 빵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방수포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빵꾸에 약해요, 빵꾸에. 이해하셨죠? 우리 비닐봉지, 랩 같은 거, 음식 시키면 랩 같은 거 이렇게 칭칭 감아 오잖아요. 그러면
이 랩을 여러분 당겨서 뜯으려고 하면 더럽게 안 당겨지죠. 그죠? 근데 랩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푹 하면 뽁 하고서 구멍이 뚫리잖아요. 쉽게.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수포는 꼭 까세요. 방수포 얘기를 너무 길게 했다. 자, 습도도 높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부가적으로 이제 한 거고, 사실은 저는 결로보다는 일단은 이 뽁 하고서는 찢어지는 이거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가슴이 아프니까. 방수포 위에 발포 매트 깔고 쓰면 아니요. 슈택님 오늘 왜 자꾸 어긋나시지? 방수포 위에 올캠핑 그 순정 이너폰 매트 깔고 쓰면 완전히 안전해요. 완전히 안전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밟았을 때 찢어지는 거는요. 그죠? 밟았을 때 구멍이 뽕 나잖아요. 위에다가 이너폰 매트 깔면은 밟아도 뽕 구멍 안 나요. 충격 흡수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산다고 그렇게 안 사시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팔라고 아주 그냥 저를 힘들게 하시는데, 하여튼 맞아요. 슈테님 말씀대로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찢어지거나 당겨지거나 인장 인열은 강하지만 이렇게 돌 같은데 뾰족한 돌이나 이런데 아니면 나뭇가지에다가 딱 찍고 들어오는 빵꾸 내는 거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는 밀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얇은 경량 원단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불안한 어, 니 왜 또라이야 얘? 얘는 일단 신고했어요. 포르노 음란물 증오심 또는 신고. 얘 지금 누가 지웠어? 혹시 지금 우리 관리자분들이 지웠어요? 지우면 안 되는데 차단을 시켜야 돼 쟤를.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차단시켜야 돼. 저런 애들은 인성에 문제가 있나? 보인다고? 일단은 혹시 관리자분들 중에 저 댓글 보이시면 제가 신고는 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 차단을 좀 시켜주세요. 제가 봤을 땐 저거 우리 회원분들 자녀분들 중에 하나다. 애기 중에 하나다. 아니에요. 저거 애예요, 애. 보이시는 분들은 신고 눌러주세요. 원래 우리 관리자들이 차단을 시키면 올캠핑 그 채널에서는 아예 댓글이 숨겼어? It is very interesting이야? 참 흥미롭다 너도 참.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이상한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참. 애기다 애기 저거는. 애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자, 이야기 마저 우리 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빵꾸에, 그렇죠. 빵꾸에. 감사합니다. 은퇴대학교님. 빵꾸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방수포를 깔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빵꾸 조심하시라고, 빵꾸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치는 거. 맨날 말로만 쉽다 하는데 사실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번 주에 피칭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허리가 말썽이라 가서 보여드리면 진짜 무릎을 딱 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대부분 제 영상으로 많이들 보셨으니까 이제는 거의 이미지 트레이닝 되셨을 거예요. 자, 말로 할게요. 말로. 방수포를 깔아요. 1번. 방수포를 깐다. 그 다음에 텐트를 자세를 잡는다. 여기서 텐트 빵꾸 제일 많이 나요. 왜냐하면 방수포 안 깔고 텐트를 펼쳐. 입구 찾을 거 아니야, 입구. 입구 찾다가 이렇게 하고 댕기고 하다가 밑에 다 글 실리는 거, 긁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방수포 위에다가 일단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 뭘 찾으시냐면
뭘 찾으시냐면 빨간색 웨빙 또는 실버, 그레이 웨빙을 찾아요. 근데 빨간 웨빙은 앞에 있고 중간에 있어서 사실 헷갈리니까 빼고 뒤부터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눈 감고도 어디가 앞인지 아는데 실버가 어디 쪽이죠? 실버 웨빙, 그 다음에 실버 슬리브, 그레이 슬리브, 이너 텐트 쪽이에요. 맨 뒤에 슬리브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그죠? 뒤죠? 이너 슬리브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반대편이 이제 입구니까 아 여기가 입구다. 그러면 대충 펴놔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뭐 진짜 이쁘게 각 맞춰가지고 딱 펼쳐놓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여기가 앞이다, 여기가 뒤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바로 녹색 폴, 그린 폴 바로 꼽아가지고 세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 대충 이제 원단을 본체를 펴놨습니다.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요? 무조건 녹색을 찾아야 돼요. 녹색 두 개. 자, 여기에 녹색, 여기에 녹색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보이기 쉽게 요걸하게 녹색 두 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딱 당겨주잖아요. 서로 딱 당겨주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 있고 여기 딱 당겨보면 이게 뒤집혀가지고 저쪽 게 당겨질 수도 있고 뭐 앞쪽 게 당겨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찾아가지고 일단 한 놈을 기준을 잡아. 야, 우리 군대 갔다 오면은 하죠. 너, 야, 기준. 그러니까 기준. 자, 얘 기준. 그랬어. 그럼 여기서 딱 당겨. 웨빙은 얘 잡고 딱 당기세요. 그러면 얘가 팽팽하게 딱 펼쳐져요. 그러면 얘도 팩을 박아도 되고 사실 안 박아도 되는데 일단 한번 박아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를 딱 당겨가지고 팩을 박아요. 팩을 받고 녹색 폴을 꼽아요. 여기도 꼽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징어 핀에다가 연결, 오징어 핀에 연결. 그 다음에 여기 오징어 핀에 연결. 그 다음에 여기 폴대 잡고, 슬리브 잡고, 원단 본체 잡고, 쫙 밀면 자리.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맡기시면은 질문, 미루지 마시고, 그냥 바로 주세요. 자, 아니야. lat지, 프롬, 설치. 자,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래도 가장, 최적화된, 최근 영상이니까. 자. 자.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린 거를 그대로 했습니다. 원단을 펼쳐놨고요. 자. 어떻게 했죠? 반대편에 지금 팩 두 개를 박아놓고, 오징어 핀 꼽았어요. 두 개 다. 그 다음에 한쪽 연결해놓고. 녹색 세 개가 연결됐고 녹색 하나가 남았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제가 이거를, 아이고, 야, 잠깐만요. 창이 막 열려서 그래. 자. 이거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어디 갔지? 잠깐만. 아유, 죄송합니다. 쏘리. 됐어. 자, 지금 이 상태 이 화면의 영상을 설명을 하자면, 제가 카메라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쪽에서. 그죠?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 녹색 폴, 팩다운, 그 다음에 여기 녹색 폴, 팩을 박았어요. 팩을 박은 상태에서 지금 폴대를 이쪽에다가 꼽아가지고 오징어 핀 결합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 여기도 오징어 핀 결합을 해줬고요. 그리고 폴대는 누워있는 상태예요.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폴대 하나를 이쪽으로 넣어서
오징어 핀에다 연결을 해놓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에요. 그거예요.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들어볼게요. 자, 슬리브 봐봐. 원단을 잡았죠? 원단을 잡고 당기면서 미니까 서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팩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뭐냐면 팩을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팩이 잡고 있으니까 이 텐트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서요. 그대로 서요. 그런데 팩을 박지 않으면 사실 움직일 수도 있고 자리를 여러분들 나중에 잡은 다음에 다시 배치해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어요. 뭐 근데 사실은 어차피 팩을 박을 거면 처음부터 저는 그냥 정석으로 배우라 이거예요. 운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 때는 야매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울 때도 기타를 배울 때도 코드를 배울 때 처음부터 정석으로 배우면 나중에 이 응용이 쉬운데 코드를 배울 때 난 이거 잘 안 눌러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야매라고 약식 코드라고 그러죠. 약식 코드로 딱 배워버리면 나중에 정식 코드에서 변환이 들어갈 때 안 돼. 왜? 나는 약식으로 배워서 코드를 약식밖에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울 때 FM 정석대로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기본 팩은 박아놓고 가는 걸 여러분께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하신 다음에 내 몸에 익숙해지고 이 원리를 깨달으면 그때는 팩 안 박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잘하시는 분들 돌 같은 거, 흙 같은 거 걸어놓고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런 마찰력을 이용해서 세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누가 뒤에서 누가 발로 이렇게 밟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와이프나 뭐 누가 친구가 야 거기 좀 잠깐 발로 버티고 있어 그러면 발로 버티고 팩을 안 박아도 그런 경우는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처음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팩을 박은 상태에서 양쪽 뒤에 팩을 박고 한쪽을 이렇게 세우면 씁니다. 그럼 이것만 연결해주면 일단 돔 텐트가 되는 거죠. 돔 텐트가. 자, 됐어요. 지금 뒤에는 팩이 박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리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겨도 뒤에서 팩이 박혀 있기 때문에 텐션이 딱 힘을 받아줘요. 그래서 요렇게 당기고 팩 박아줘요. 4개를. 그러면 설치하다 바람 불어도 날아가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어차피 기본 4개는 박고 시작을 할 거면. 그래서 요렇게 먼저 양쪽 저쪽 뒤에 2개는 지금 팩을 박아놨으니까 지금 자립을 시킨 상태에서 요렇게 양쪽으로 당겨도 돼요. 왜? 밑에 빌드 웨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당겨도 텐트가 벗어나진 않아요. 벗어나진 않으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4개를 받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하셔야 될 거 리치폴이에요. 리치폴. 지금 여기서 지금 영상에서는 건너뛰었는데 처음에 폴대를 넣을 때 자, 제가 팩을 박죠? 하나. 그다음에 그죠? 잔디라 2개를 넣고 폴대를 다 꼽은 다음에 리치폴을 넣으셔야 돼요. 왜? 뭐 남자분들이야 사실 자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치폴을 넣을 수 있지만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사실 넣기가 힘들어요. 텐트 높이가 2m 15인데 리치폴을 거기서 이렇게 슬리브가 막 겹쳐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리치폴을 넣으려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다시 이 텐트를 눕히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치폴은 일단은 넣어놓으세요. 꼽아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리치폴을 넣어놓으세요. 됐죠? 녹색 폴이 십자로 됐죠, 그죠? 얘는 왜 꺼져 있니 또? 리치폴을 꼽아야 되는데 리치폴은 그때 TV 뾰족해요, 그죠? 얘는 그냥 얹어만 놔. 봐봐. 자, 그냥 꼽아만 놓으세요. 꼽아만. 리치폴은 그냥 얹어만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러면 지금 사이드 폴, 그러니까 메인 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리치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징어 핀을 연결을 해주고 여기는 잡아당기면
자립. 얘랑 똑같이 생기거나 비슷하게 생긴 모든 텐트들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콜맨이 됐던, 네스트가 됐던, 뭐 스노우라인게 됐던, 아니면 무슨 파이어 셀터가 됐던 어떤 텐트든지 이런 폴대를 가진 제품은 지금처럼 세 개를 연결해 놓고 하나를 들어서 밀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요거는 사실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제가 최초예요. 맞죠? 어디에도 나 못 찾았었거든. 최근에 이제 네스트인가 그 제품 리뷰에 등장했어요. 요 하나, 둘, 세 개 연결하고 밀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 이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콜맨이나 이런 거 공식 영상 봐도 이렇게 설치 안 하거든요. 뭐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세우고 아니면 뭐 이게 저는 다르게 쳐요. 유튜브 공식 영상이나 뭐 이런 리뷰들 뭐 방송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설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더 편한 거 있으시면은 그걸로 하셔도 되고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랬죠? 자,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연결했죠. 그냥 눕혀 놓으세요. 이거를 못해서 폴대 두 개를 연결해서 그걸 잡고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눕혀 놓으세요. 눕혀 놓으시고 보통 보시면 이거 어떤 커플 보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거를 지금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계시더라고. 여성분이 이거를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잡아주더라고. 그리고 한 명이 세우는데 굳이 두 명 할 필요 없다는 거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가서 어리부리 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요거 그죠? 자, 꼈죠? 하나 풀때 하나 꼈죠? 그럼 이게 반대쪽. 자 세워라 빨리 임마. 반대쪽 맞죠? 말 좀 그만하고. TMI래. 자 세웠죠. 친구는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 돼. 자, 그렇지. 포인트 아시겠어요? 포인트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들어줘야 돼. 이게 포인트야.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들어줘야 돼. 들어준 상태에서 밀어야지. 앉아가지고 백날 땡겨가지고 밀어봤자 안 서요. 이렇게 들어준, 이건 여성분들이 키가 150이던 140이던 130이던 상관이 없어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들어준 상태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들어주고 잡고 당기면서 밀어주면 돼요. 별거 없어. 해보시면은 되게 쉽다 그러실 거예요. 그 쾌감을 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 그러면 여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보세요. 제가 오징어 핀을 꼽으려고 폴대를 잡고 스킨을 찾고 이게 쭈그려 앉아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 반대편에 팩다운이 안 돼 있으면 도망갑니다. 저 친구가 막 뒤로 계속 밀려나가요. 왜? 내가 지금 폴대를 세워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탄성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텐트는 뒤로 계속 물러나려고 해도 막 움직여요. 막 툭툭 하고 움직이는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팩을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으면 끝. 진짜 여기 이 다음부터는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정석으로 알려드릴게요. 정석으로. 이제 빨간색 폴대 차례예요. 녹색 폴대로 이렇게 자립을 시켰으니까 빨간색 폴대 차례예요. 빨간색 폴대는 요 폴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설치가 돼요. 사실 밖으로 나가도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람에 더 강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시면 바람에 더 강해요. 이유는 허그 클립에 있어요. 자, 얘도 빨간색이죠? 그러면 빨간색 얘도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캠핑장 가시면 이렇게 폴대를 다 길게 연결해 놓고 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빠르고 편하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캠핑장들이 좀 자리가 사이트가 많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오토 캠핑이라는 건 이제 같이 차를 대놓고서는 캠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보통 보면 6m, 7m 이러거든요. 폴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 휘두르다가 맞아가지고 애기들 이렇게 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올캠핑 회원분 중에 한 분은 저거
블랙제이드 폴대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다른데 쇠파이프인가 나무가 맞아가지고 폴대가 아예 깨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6m, 7m짜리 여러분 휘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반발력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그냥 그때그때 끼면서 넣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자리가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다 한 줄로 해놓고 사실은 그렇게 스크래치 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스크래치들이. 근데 사실 스크래치가 난다고 텐트가 못 쓸 건 아닌데 여러분들 또 팁 하나 드리자면 폴대 관리를 하실 때 뭘 중요시 해야 되냐면 스크래치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스크래치가 나면서 딱 이제 알루미늄이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보다 경도가 높은 거에 긁으면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긁었을 때 쭉 하면서 끝에 날카로워지게끔 이렇게 삐쩍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게 긁으면 우리 이제 쇠가 싹 긁히면서 튀기는처럼 이렇게 그죠 남는 경우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왜? 그게 나중에 설치할 때 들어가다가 찢어요. 텐트를 슬립으로. 그래서 메이드님이 메이드님 그때 자봉하시고 차에다가 텐트 싣고 가시다가 폴대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땅에다가. 진짜 수직으로 탁 해가지고 탁 찍혔어. 어이쿠 하고 열었는데 아니 괜찮아요 했는데 그 폴대의 그 끝에 부분 있죠? 거기가 땅에 이제 대면서 찌그러진 거야. 근데 문제는 찌그러지면 그렇게 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사포로 갈아내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쓰는데 문제 없어요. 사포로 갈면. 근데 그건 이제 일반 분들은 그런 생각 못 하죠. 일반 분들은 그런 생각 잘 못 하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60대라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노코포트나 뭐 라티투론 같은 경우에는 6000번대 계열의 알루미늄을 쓰고 블랙제이드 같은 경우에는 7000번대 계열의 이제 알루미늄을 쓰는데 6000번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7000번대는 깨져요. 그냥 유리처럼 깨져요. 잘 깨져요. 보고 있었어. 저봐 메이드님. 네, 고온 사포로 그냥 갈아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사실 관리 안 하고 썼다가 슬리브 들어가거나 원단에 찢기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슬리브를 저렇게 메쉬로 해놓은 거예요. 파워 메쉬라고 해서 조금 더 원단보다 질기게. 그럼 쟤는 이제 어디 걸리면은 그냥 거기 올만 나가지 저렇게 찢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저거를 그냥 지금 원단과 같은 그렇죠. 원단과 같은 재질로 해놨을 때는 긁고 지나가는 순간 쫙 찢어지죠. 그리고 이제 텐트도 찢어지고 내 마음도 찢어지고 그쵸. 네. 그래서 폴대는 간혹 가다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 지금 저거처럼 폴대를 꼽으실 때 네, 만져보시면 까끌까끌한 게 느낌이 나와요. 손에. 그죠? 아니면 장갑 껴도 이게 걸리잖아요.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저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한 손으로 잡고 저러면서 느낌이 다 나요. 걸려요. 장갑에. 올이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 체크하셨다가 이게 고온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고 고온 사포 없다 그럼 시멘트의 바닥에 갈아도 돼요. 사실. 어차피 스크래치 난 거 포기하고 살살살살 갈아주면은 그 똥만 제거하면 돼요. 티만. 네. 자, 빨간색 폴대 껴주세요. 꼈죠? 그럼 연결했죠? 그러면 요건 하실 수 있죠? 자, 왜 빨간색 폴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빨간색 폴대가 안으로 가서 설치가 되면 밖에 있는 녹색 폴대가 그 빨간색 폴대를 잡아줘요. 그리고 이 허그 클립이 녹색 폴대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죠? 녹색 폴대가 더 두꺼워요. 약간 더. 빨간색이 조금 더 가늘어요. 근데 텐트는 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어디 기준으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허그 클립은 큰 폴대 기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밖으로 해서 빨간 폴대가 밖으로 나가면 어디에 걸리냐? 빨간 폴대에 걸려요. 이 허그 클립이. 녹색 폴대에 걸리면 딱 맞아가지고 안 떨어지는데 빨간 폴대에 걸면 허그 클립이 커가지고 놀아요. 바람 불면은 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에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빨간 폴대가 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녹색 폴대가 겉으로 나오고 허그 클립을 딱 채워주면 이 빨간 폴대는 움직이지 않고 자동으로 고정이 되는 방식을 택했는데
사실 캠핑을 가보면 어떻게 또 A부터 Z까지 순서를 다 맞출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뭐 쳤는데 내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빨간 풀대가 밖으로 갔어. 뭐 그냥 그날은 그냥 그렇게 써. 아무도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빨간 풀대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풀대는 그냥 이거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왼손잡이라서 요거는 약간 뻑뻑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로커 캔버스나 라치 투룸보다는 훨씬 쉬워요. 포트보다도 쉽고 제일 쉬워. 올캠핑에서 이런 오징어 핀 이용하는 방식 중에 얘가 텐션이 제일 약해요. 로커 캔버스는 죽죠. 아주 그냥 원단이 늘어나지도 않잖아. 내가 막 힘들다고 해서 막 힘든 게 아니고 요 정도.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후크 있죠? 이 후크가 바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폴대를 확 잡아주거든요. 그 원리예요. 자, 다 됐어요. 자, 이제 이너폴만 꽂고 팩다운만 하면 끝나. 야, 이걸 못 친다고? 자, 이너 폴대 그냥 넣어. 넣은 다음에 끝에 걸어만 주면 돼요. 자꾸 그냥 내리세요. 이렇게. 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뻑뻑하실 수 있어요. 내려온 상태에서 아이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요령만 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 샘플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전 영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매뉴얼상으로 그 중에 한 군데 먼저 그 라치 투룸의 최대 장점은 이 바로 DAC의 저 때보다 제가 지금 4kg가 빠졌어요. 리치폴에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오는 횡풍으로부터 텐트를 보호해주고요. 헤드룸을 높고 크게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리치폴인데요. 이 리치폴을 처음부터 설치를 하시면 텐트 설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맨 마지막에 자립을 시켜놓고 이렇게 리치폴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리치폴이 손이 높아서 안 닿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키가 작은 여성분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껴서 스키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럼 폴이 내려오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꽁 하고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안 돼요. 자, 처음에 저희 첫 샘플은 사실 굉장히 쉬웠죠. 근데 이게 쉬우면 쉬울수록 각이 안 남아요. 놀아요. 그래서 양산품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각이 더 잘 나와요.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해가지고 각이 잘 나오는데 설치는 지금처럼 저렇게 쉽게 안 돼요.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좀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고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막 다른 텐트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엄살 떠시는 분이 계신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좀 타이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 해체할 때는 제일 먼저 리치폴부터 빼주세요. 안 그러고 무너뜨린 상태에서 리치폴 빼려면 죽어도 안 빼져요. 왜냐면 폴대가 휘어야지만 저게 껴지고 빠지거든요. 근데 무너뜨리면은 제 폴대가 안 이어지기 때문에 한 명이 누가 도와줘서 폴대를 강제로 휘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설수할 때는 가장 먼저 리치폴, 설치할 때도 가장 먼저 리치폴.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요 설치 영상에 대한 그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요 리치폴이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텐트가 설치되기 전에 조금 걸려요, 시간이. 얘는. 당겨서 껴주고 올려주면 돼요. 자, 저걸 왜 맨 마지막에 120이에요. 상황에 길이가 뭐 그 뒤로 뭐 어려운 거 있나? 허그 클립 쓸 줄 모르는 분 계신가? 허그 클립? 허그 클립? 우리 허그 클립도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디어로 만든 이 상태에서 이제 앞뒤 팩다운을 해주시면 각이 잡혀요.
꼭 망치 챙기시고요. 망치.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필터를 제가 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보면 공간감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이너 텐트 집에서 펼쳐본 분 계세요? 이너 텐트? 그 집에서 이너 텐트 말고 이너 매트, 이너폰 매트 펼쳐보신 분, 집에서. 거실에서 펼쳐보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사이즈. 굉장히 크죠? 웬만한 거실 사이즈 나올 거예요, 그죠? 댁에서 없어요? 어제 후기 보니까 댁에서 펼쳐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크죠? 이너 폼매트. 펼쳐본 분이 없나 보다. 어제 누구시지? 저한테 누가 보여주셨는데, 이너 폼매트가 아기가 누워있는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 허리 아파.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블루 다니엘님이셨나? 아닌데? 블루 다이엘님은 아니시고, 놀이터님도 아니시고, 누구지? 어제 사진 하나 올라왔었는데, 댓글에, 맞아요. 댓글에 올리셔가지고, 애기 두 명이 느낌이 확 오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 제가, 잠깐만. 전체 맞아요. 댓글이에요. 그래서, 닉네임을 보면 알아요. 낙초님. 낙초님. 아, 정확하다. 봐봐. 저의 그 회원분들에 대한 이 사랑. 봤어요? 정확하지, 낙초님. 기가 막히다. 내가 낙초님이 이거를 올린 거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아, 요만해요. 이너 매트 사이즈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그 공간이 이만큼이란 얘기야. 지금 저 애기들 두 명이 누워있는 그 공간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크기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안 작다니까? 이너 크기가 이래. 이너 크기가 이래. 여기 몇 명이 자. 4인 가족이 자고도 남 넘치지. 여기서 뭐 뒹굴리고 자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고 조용 해주시면 돼요. 말하면서 샴푸대가 안으로 들어가야지 힘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대충 하자.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제가 언제부터 아우, 텐션이 말하면서 쳤잖아요. 들어가요. 자, 한 7분에서 뽑아주면 돼요. 20분도 안 걸렸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킨 깔고 폴대 넣는 거부터 해서 요렇게 자립시키는데 20분이 안 걸려요.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짝 집중해서 하면 뭐 15분 안에 끝난다는 얘기죠. 일단 캠핑장 동착해서 넉넉 잡고 15분, 20분이면 우리 애들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뭐 잠자리 공사도 좀 하고 해야지. 이너테드 공사도 좀 하고 해야죠. 하겠지만 일단 20분 안쪽이면 공간 확보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상당히 좀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궁금하시죠?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들 아이고 뭐 투룸 텐트 다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해보세요. 이런 클립 하나, 후크 하나, 그다음 이런 거 하나도 다 속도하고 연관이 있고요. 이렇게 뭐 이런 텐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어때요? 며칠째 오토바이 못 타고 있어요. 아, 허리가 아파서. 자, 이쁘죠? 아, 저기 고기 꺼먹는다. 아직. 아, 되게 배고팠어, 저는. 내가 가서 서볼까?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뭘 하냐면, 자, 자립시키는 데는 일단 힘 받는 거는 요쪽 두 가지 포인트에, 어서 오세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두 가지 포인트에 팩 포인트 하면 이제 자립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 여름이니까 메쉬도 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면은 여기다가 팩 두 개를 꼽아주시면은 문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열고 닫고 쓰실 때 깔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팩은 앞에는 이렇게 박아주시면 좋아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올렸다 놨다 하고 문을 쓸 거면 팩 두 개 더 박아주시면 좋아요. 이거 귀찮으면 그냥 써도 돼요. 우리 받으신 분들, 텐트 받으신 분들, 요 레인 커버 만져보셨어요? 여기? 요게 레인 커버예요. 여기. 요거를 빨간색으로 좀 바꿀까, 색깔을? 요게 레인 커버예요. 레인 커버. 타나님 어서오세요. 레인 커버 한번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만져보신 분. 꼭 만져보세요. 꼭 만져보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만져보시고요. 꼭 만져보세요. 날씨가 뒤에 바람 부는 거 보세요. 미쳤나 봐요. 잠깐만, 이렇게 마주 바꿔야겠다. 옆에는 팩 안 박았거든. 네, 다 쳤는데. 자. 아니요, 방수포 깔고 쓰세요. 방수포 깔고 쓰세요. 방수포 사전 설치하기 전에 바꿔요. 방수포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게 들어오셨구나. 앞에 얘기 다 했어요. 뭐냐면 스킨 보호가 1번 목적이에요. 1번 목적. 그리고 방수포는 보통 바닥에 깔고 쓰잖아요. 빼고 싶으면 빼세요. 그거는 자유인데 그냥 갈색 놓고 쓰면 되지 뭐. 어차피 방수포 안에 깔고 쓰지 않아요? 습기도 올라오지 않고 좀 안에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는 자유지 뭐. 근데 저는 방수포 빼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방수포 위에서 캠핑하지 않나? 깔아놓고. 근데 자, 그건 있어요. 자, 방수포가 밑에 이제 방수포를, 자, 여러분. 자, 밑에 방수포를 깔고 이제 우리가 텐트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텐트를. 그럼 여기에 빌드 웨빙이 이렇게 지나가요. 방수포 위로. 그럼 이제 애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옆에 버클을 다 풀러가지고, 버클을 풀러서 끈을 다 제거를 해주세요. 빌드 웨빙을. 그래서 끈은 따로 모아놔서 보관하시고, 이 끈 잊어버리면 골 때립니다, 여러분. 이 끈은 여러분 어디 가서 맞춰요,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도 마. 관리 못 하실 거면. 자,
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하고 쓰시다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 안 걸려 넘어지죠. 그죠? 쓰시다가 철수할 때 필히 다시 제자리 다 꼽아 놓으세요. 안 그러면 다음번에 텐트 못 치세요. 자립이 안 돼요. 폴대를 꼽으면 밑에서 끈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끈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폴대가 계속 퍼지죠. 자립이 안 되니까 꼭 해체해서 쓰셨다. 그래서 그 디테일도 보세요. 제가 저번에 자주 설명드렸죠. 보통 빌드 웨빙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잠깐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자, 프로토타입 여기 있다. 2번. 자, 여기 있어. 찾았어요. 자, 그죠? 지금 텐트를 설치를 했잖아요. 텐트를 설치를 했는데 요 밑에 웨빙이 지나갑니다. 이 웨빙이 지나가요. 이 웨빙이 어디에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폴대 밑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왜? 우리가 텐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다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밑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쪽으로 당겨지거나 이쪽으로 당겨지거나 이쪽으로 당겨지거나, 그러니까 360도 당겨지는 거에 대해서 여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 웨빙이라고 해요. 빌딩 한다, 그러니까 세우다라는 뜻이죠. 전문 용어로 빌드 웨빙이라고 하는데, 가이드 웨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면 저희는 그냥 빌드 웨빙이라고 붙여요. 이거를 이제 빌드 웨빙이라고 부르는데, 자, 빌드 웨빙은 텐트를, 자, 폴대를 여기를 꽂고 여기 이렇게 꼽았을 때 이 폴대는 서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 끈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 웨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빌드 웨빙이 다 좋아.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애들이 걸려 넘어지고 어른이 걸려 넘어져요. 이대로 쓰면은 가다가 100% 걸려서 넘어져. 정신줄 놓고 다니다가. 그죠? 넘어지는 거 하나. 두 번째, 여기 바닥에 습기를 얘가 먹어버려요. 바닥에 습기를 먹어버려요. 올캠핑 회원이 지금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어. 나 방송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올캠핑 회원이 말이야. 자, 소가님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습기를 먹어요. 그럼 얘가, 텐트는 제가 뭐라고 했죠? 경량성을 가지고 있고 이 원단의 특성이 굉장히 속건성이에요. 나일론보다 10배 이상 빨리 말라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빨리 말라요. 여러분, 철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해가 조금만 뜨면 금방 바짝 말라요. 주름도 잘 펴지고, 나일론은 쭈글쭈글하죠. 주름도 잘 펴지고 빨리 마르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밑에 웨빙은 되게 안 마르는 거죠. 되게 안 마르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 접어가지고 텐트 안에, 이제 가방 안에 넣어놓으면 원단은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습기들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거기서 눅눅해지고 습기 타고 곰팡이 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저희 로크포트나 아니면은 뭐 다른 텐트들 보면 저희가 빌드 웨빙을, 인디펜던스도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버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버클을 설치 다 한 다음에 딱 풀러요. 풀른 다음에 접어서 여기 보면은 파우치를 보통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관해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다시 꺼내서 다시 착각하고선 연결해가지고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봉제를 만들어서 주머니를, 캥거루 주머니처럼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기본 6개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주머니를 6개를 만들면 밑에 죄다 주머니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텐트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 여기다 흉터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사실은, 그죠? 상처가 많으면 누수 확률만 커지는 거고 거기가 인장인열이 다 떨어지는 거죠. 잘 터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컨셉 잡을 때 그냥 깔끔하게
괜히 되지도 않는 창문들 다 빼고 환기창 위에 다 빼고 벤틸레이션 빼고 깔끔하게 오거나이저 수납 필요 없어. 안 해도 우리가 여기에 오거나이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캠핑 못 하는 건 아니니까 싹 다 빼. 왜? 얘는 경량원단이거든요. 경량원단. 거기다가 이렇게 봉제를 많이 내놓고 가공을 하면 이게 참 뭐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놓은 게 버클을 2개를 달았어요. 양쪽에. 주머니가 없는 대신에 하나, 원래 옛날에는 하나만 풀러서 주머니에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 2개, 버클을 2개 달라서 아예 그냥 다 제거가 돼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대신에 팩을 박으셔야 돼요. 팩 안 박고 이걸 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뿅 하고 쓰는 이제 서로 벌어지겠죠. 팩을 다 받고 나서 완선이 됐다 해서 우리는 애들이 어리고 이거는 걸리는 거 싫어 그러면 버클 다 푸세요. 풀어가지고 한쪽에다 보관해놓고 캠핑하시다가 집에 가실 때는 필히 다시 꼽아놓으세요. 원위치를 해놓으셔야지 되지. 그냥 걷어버리면 다음번에 텐트 절대 못 치세요, 여러분. 텐트 절대 못 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못 치세요. 멘붕 오실 거예요, 멘붕. 빌드웨빙. 저희 뿐만 아니고 모든 빌드웨빙 들어가는 제품들이, 텐트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텐트들이 전부 다 이제 이제 범성파가 지금 환기창 얘기를 내가 벤틀이라고 했나? 거의 대부분의 빌드웨빙 텐트 똑같아요. 빌드웨빙 제거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식은땀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건 하셔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전 소갈님께서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해 주셨죠. 이 2장을 깐다고요? 밑에다 하나 깔고 위에다 하나 깔고 못하러 그래요. 밑에다 하나 깔고 위에다 깔면 밑에 걸 걷어버리면 되지 않나? 그럼 나중에 집에 갈 때 또 그냥 여러 군데 알아서 하세요. 뭐 이건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하여튼 뭐 일단은 방수포가 있는 상태에서 텐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빌드웨빙을 제거를 해줘야 발걸림이 없는데, 뭐 아까 대전 소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다 방수포 하나 더 까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방수포 4m 넘어가는 거 깔아보고 이렇게 접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좀 그래 좀 귀찮긴 할 것 같은데, 하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원래 설계에는 여기에 원래 벤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2개가. 기억하시죠? 저 뒤쪽에도 있었고 없앴어요. 이거 뭐 그냥 가운데 거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벤틸레이션 굳이 뭐 그거 뭐 있다고 해가지고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저 천장 랜턴 거는 거, 그래서 천장 랜턴 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범성파님이 아주 오늘 포커스 딱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사진 어디다 올려놨었지? 여기 있어요. 죄송해요. 여기 있습니다. 허리 아픈데. 자, 여기 나와요. 이거예요. 왜 이걸 할게요? 여러분은 이거 보시면 안에 물 샌 틈 없이, 내가 지금까지 이쪽에서 물 샌다는 걸 물 샌 틈 없이 다 막아놨어. 그냥 사방팔방을 핀테이프로 다 쳐놨어. 그냥 아주 그냥 뒤집어 보세요. 다 쳐놨어. 빈틈 없이. 그래도 샌다. 그럼 나중에 액세심 실러 있죠? 그거 이제 발라가지고 마감 주시면 돼요. 근데 요 고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스위블이에요. 스위블. 나중에 보세요. 스위블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홀더가 되는, 비너 방식으로 홀딩이 되는. 그죠? 근데 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이걸 랜턴을 걸었다가 뺄 때 불편하지 않겠냐 했지만 2m 15라는 이 높이가 성인이면 여자분들도 웬만하면 손버듬 다 가세요. 손버듬 다 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 일단은 뭐 걸어가지고 좀 잘 쓰시라고. 그냥 사실 위에 거 이거 S훅이라고 하는 요거 낚싯바늘 같은 거 사실 요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걔보다 얘가 조금 더 몇십 원이 비싸든 비싸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해놨어요. 뭐 그 수입을로 해놓은 이유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거야 뭐 이게 이렇게 자꾸 꼬이고 돌아가면 이게 자꾸 여기가 벌어져요. 하여튼 뭐 나중에 직접 보세요. 이런 거 디테일한 거는 보시면서 감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수입불이 아니었나? 나 갑자기 왜 헷갈리지? 말 잘 조심해야 돼, 요즘에. 자꾸, 어, 이게 현실과 머릿속이 자꾸 꼬여가지고, 음. 아침에 우리 슈택님 글 올린 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버텨요. 괜찮습니다. 버텨요. 아, 랜턴 걸으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랜턴 무거운 거? 그래, 뭐. 에이, 그 정도면 버팁니다. 에이, 그 정도 못 걸면 텐트 어떻게 써요?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무게 때문에 벌어지가지고 뭐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심실러 바르면 되지 뭐. 예, 그런 거 써야지 쓰라고 이렇게 튼튼하게 해놨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거기 가서 댕겨보시면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것도 내하중을 측정을 해서 좀 이렇게 올려놔야 되나? 랜턴 몇 킬로까지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 지금 수택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 근데 잠깐만. 크레모아 3페이스? 그 몇 킬로예요, 그게? 1킬로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상당히 튼튼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보면, 야, 심테이프 겁내 처발라놨다.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처발라놨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저희가 심테이프를 아끼지 않습니다. 진짜 저희는 심테이프는 아끼지 않아요. 슈택님 안 보고 계시죠? 예, 슈택님 보고 계시면 제가 아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저 위에 쭈날배님도 들어오셨고, 제가 인사 못 드린 건 이해 좀 해주세요. 얘기하다 자꾸 인사하다 자꾸 까먹어. 자, 설치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지만, 또 처음, 사실 저는 텐트를 혼자 치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텐트를 쳤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텐트 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음, 근데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몰라고 낯설어서 못하는 거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도 성격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아버지가 막 카메라 사오고 전축 사오고 그럼 다 뜯어봐요. 궁금해서 막 라디오, 전축 다 뜯어보는 성격이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분해해보고 조립해보고 나사 남고 그럼 아버지한테 혼나고. 저 우리 아버지 예전에 자동차 처음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차를 사셨는데 제가 차를 고장낸 내가 솔직히 근데 내가 기아를 이렇게 막 만진다고 클러치 안 누르고 기아를 넣는다고 그 차가 고장나나?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난 적도 있고 오토바이도 어렸을 때 오토바이 막 올라타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텐트를 처음 칠 때 낯설어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한 번 딱 쳐보면 저 별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어색한 그런 것들. 그래서 해보니까 백날 설명서를 만들고 동영상으로 해놔도 말로 그죠? 어디서 막혔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례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세요. 말로 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070 번호를 사실은 그게 이제 로코포트 유저분들 대상으로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캠핑에서. 로코포트 사신 분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올캠핑에서 그 번호를 아는 분은 400명밖에 없는 거죠. 400명밖에. 근데 사실 이 논의를 했었어요, 이미. 나치투룸은 양이 많은데 이거를 전화번호 오픈했다가 전화가 벨소리가 막 이렇게 전화가 너무 부하가 걸려버리면 사실 좀 걱정은 된다 해서 그렇다고 이게 한 달에 매달 사용료를 얼마를 내거든요, 저희가. 이거 안 쓰는데 돈을 2개씩 그렇게 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공개해야 되겠다 해서 QR코드에 넣은 건데 오늘 새벽 4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이제 잠 들랑말랑 이제 하다가 전화벨 울려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잤는데 전화를 놀래서 했죠. 그래서 진짜 야, 이 새벽에 전화가 이제 울리다가 끊기길래 이 새벽에 진짜 텐트가 치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 그러더니 글 올렸죠. 그랬더니 회원분이 잘못 누르셨다고 저장하신다고. 저장하지 마세요. 저장하지 마시고 QR코드 그때그때 눌러서 필요하시면은 그러니까 전화한다고 제가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그 번호는 설치할 때 맡기시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만든 번호고 올캠핑 법인카드로 매달 사용료가 결제가 되고 있어요. 2,000 얼마인가? 2,500원인가? 매달 결제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쓰려고 하는 번호니까 활용하세요. 맡기시면 괜히 막 거기서 더워 죽겠는데 유튜브 켜가지고 10분짜리 영상 막 돌려보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그냥 전화하세요. 네, 그러려고 쓴 번호고 대신에 저 여기 TPU 못 샀는데 저 이너 포매트 못 샀는데 언제 살 수 있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전화로. 로크포트 때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전화해서 공부 참여 못했다고 막 그런 말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QR코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뭐 있지? 불량. 땡겨. 사실 불량은 뭐 그렇게 걱정 없어요. 사실은 불량은 그게 걱정 없고 뭐 있으면 고쳐드리면 되고 뭐 그죠 뭐 조치해드리면 되니까 불량은 크게 걱정이 없고 다만 이제 고칠 수 없게끔 망가뜨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잖아요. 메가돔 쉘터 때는 아예 통째로 날아갔죠. 그냥 연처럼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완전 작살이 났죠. 뭐 그런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바람 부는 시기에는 굴러가지고 스킨이 싹 다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뭐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경우들 아니면 이제 폴대 분실하시는 분들 분실하면 저희가 원칙이 풀세트는 판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로코포트 같은 경우에는 100동을 주문을 하면 풀세트를 한 3세트 정도 미리 준비를 해요. 예전에는 5세트 이상 준비를 했는데 해보니까 한 3세트 정도만 준비를 해요. 풀세트를. 그러면 1년 동안 쫙 AS를 해보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라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마디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3세트만 있어도 충분히 1년을 버텨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다 수준이 된다 그러면 통계를 내요. 가장 많이 필요한 섹션들만 이제 DAC나 이런 폴대 업체에다 별도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로코포트 몇 번째 마디, 몇 번 마디, 몇 번 폴대, 섹션 50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발주를 내는 그러니까 지금 라치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치투룸이 지금 3세트인가 4세트인가 들어와 있어요. 폴대가 AS용이.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잊어버렸어. 폴대를.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마음 아프다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마음 아프다고 내가 폴대 한 세트를 팔면 1년 AS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이 폴대 한 세트면 수십 명이 AS를 할 수가 있거든요. 350동 중에 수십 명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마음 아프다고 한 명 해줬다가 막히는 경우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리버돔 때 그랬어요. 리버돔 때. 저희는 이제 리버돔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 전에 있던 노매드 빅돔 클래식이란 모델하고 리버돔하고 폴대를 똑같이 썼는데 이게 리버돔 빅돔 클래식 쓰시는 분들한테 계속 해주다 보니까 이게 폴대가 쏙 떨어져 버렸는데 문제는 그 폴대에 금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폴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형이 들어가요. 뭐냐면 중간에 잡고 있는 브라켓들이 있거든요. 플라스틱. 그거는 DAC에서 찍어내줘야지 가능해요. 근데 그거 몇 개를 DAC에서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죠. 안 찍어줘. 그게 거기서 문제가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원칙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폴대만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치투룸 쓰시는 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볼 때는. 뭐 어디 두고 오지도 마시고, 뭐 라인 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면은 라인 하나에 60만 원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볼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요. 1년에 한두 명 나와요. 아예 안 나오진 않고 한두 분 나오는데 좀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볼 때는 잊어버리면 서로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쓰시면서 야 오늘 1시간 동안 되게 알차게 방송했다. 잡소리 안 하고. 아 슈테님 아직도 안 들어오셨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 글 하나가 올라왔고 그 내용을 알아요. 대충 뭔지. 그래서 제가 슈택님한테 뭐 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아는데 괜찮이 좀 글은 조금 제가 원래 제가 우리 회원분한테 글 지우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슈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슈택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회원분한테 이게 얼마 전에 아시죠? 저 그 잔금 입금 공지 했다가 회원분하고 대판 싸운 거. 저 그날 막 씩씩거리고 막 분해가지고 막 이제 화해는 했는데 속상하다. 혹시 그 사건 아시나 모르겠네. 그 중고 나온 게 아마 그거 같아요. 그분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이제 한동 더 나올 때가 됐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중고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뭐라고 안 하는 걸로 해요. 어차피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희한하게 제가 뭐 이제 장난식으로 하는 게 이 관상은 과학이고 그죠? 이 루틴이 있다. 그래서 저하고 트러블 있으면 중고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싸우면 제가 싸울 테니까 회원분들끼리 다투지는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뭐 다툴 일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죠. 내 편 들어주고 나 위해가지고 그렇게 나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다 해주셨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분하고 싸우실까봐 그분하고 싸우실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글 좀 지워주세요. 제가 새벽에 댓글 드렸는데 또 바로 또 지워주셔서 하여튼 슈택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사람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을 때 얘기를 해서 지금 1년 넘게 잠수 탄 회원이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어떡할까요? 형하고 보냈는데 나한테 1년 동안 잠수 탔어요. 최종 접속일이 12월이었어요. 내가 안 그래도 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내가 찍어봤거든. 마지막 접속일이 작년 12월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안 들어오다 지금 나한테 형하고 문자가 왔는데 지금 내가 방송하는 거 모른다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화를 하든 문자를 제대로 보내든 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아마 계속 이 설치 관련 얘기 한번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좀 힘들긴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편집하기도 좀 그렇고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마구마구 물어주세요. 여러분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은 또 사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오픈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좋은 훈훈한 얘기니까. 배짱미님이 저한테 이제 문의 게시판에 해결이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다. 좀 처리를 해달라. 처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블랙제드 2.0을 구매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메가아웃도어에서 제작했던 그 풋프린트 있죠? 그라운드 시트 이제 그걸 못 사셔가지고 메가아웃도어에서 직접 제작을 하려고 했더니 도면을 달라고 그런다. 근데 도면을 달라고 한다. 아예 이 방송을 링크를 만들어서 드리자 이분한테. 그게 낫겠다. 그죠? 자, 지금이 1시간 20분부터
자, 1시간 20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으시면 못 들어오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블랙제드 EPF 프린트를 메가아웃도어에 제작 의뢰하려 하는데요. 전시를 포함해서 하고 싶습니다. 도면을 달라 하시던데 10cm 정도 줄인 사이즈로, 그러면 치수를 이너를 기준으로 210에 110으로 하고 전실 쪽을 70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60으로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풋프린트를 만들 건데 저희는 풋프린트뿐만 아니고 저희는 전실은 분리형으로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로크포트도 마찬가지고 뭐 전에 만들었던 리버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블랙제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분리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거 2개 까는 거 귀찮은데 그냥 한 번에 깔 수 있게 일체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개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쓰고 집에서 쓰고 캠핑 가서 쓰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서 여러 번 쓰는 걸 좋아해요. 이너 매트도 우리 거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호환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로코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2장으로 만들죠. 왜냐하면 분리하면은 블랙제이드에서도 쓸 수도 있고 다른 텐트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슷한 공통 규격으로 만들고 하는데 그라운드 시트를 왜 분리형으로 하냐면 일체형으로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개를 쪼개놓으면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본체만 갖고 쉘터만 갖고 갈 때는 이걸 빼고 이것만 가져가고, 블랙제이드도 전실이 필요할 땐 전실 가져가고 전실이 필요 없을 때는 전실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무게를 갔는데 무조건 전실까지 같이 세트로 만들어 버리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갖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깔아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리형을 선호를 하는데, 지금 말은 쉬워요. 도면을 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블랙제이드 텐트가 220에 120mm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텐트보다 작게 만드는 게 관례죠. 왜? 비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만약에 3m, 3m짜리 텐트다 그러면 보통 290에 290짜리로 그라운드 시트를 만들어요. 근데 올캠핑에 얼마 전에 제가 탑카페에서 봤어요. 저희 순정 풋프린트를 씹는 글을 봤어요. 설계가 에러다. 블랙제이드가 기본으로 들어있는 범들로, 그러니까 순정으로 들어있는 풋프린트는 설계 미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깊은 뜻이. 자, 블랙제이드 텐트는 여기가 220이고 여기가 1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작게. 맞죠? 작게 만들죠. 나만 보고 있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나만 보고 있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네? 얘기를 해줘야지, 나만 보고 있으면. 자, 220이면 보통 그라운드 시트를, 풋프린트를, 그러면 내가 그때 그분한테 한번 나를 욕했던 분한테 나는 반문하고 싶어. 그럼 풋프린트하고 그라운드 시트의 차이는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아실까? 자, 보통 저희가 이제 풋프린트라고 하면 바닥이 있는 텐트를, 분노했던 분님 어서 오세요. 바닥이 있는 텐트를 위에다 올려놓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를 위에서 올려섰을 때, 그때는 보통 풋프린트라고 하고, 그라운드 시트는 쉘터를 올려놓을 때, 그러니까 즉 바닥이 없는 무언가를 이렇게 올려놓을 때 바닥으로 쓰는 거를 그라운드 시트. 그 다음에 텐트를 올려가지고 텐트 바닥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풋프린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보통 텐트보다 풋프린트를 작게 만드는 게 관례다. 맞죠? 비가 들어오니까 옆으로. 근데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블랙제이드는요, 아우터가 따로 있어요. 즉, 뭐예요?
이너 텐트는 220에 120이지만 플라이는 243cm예요. 즉 옆으로 7cm씩 더 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7cm만큼 공간에서 그죠? 이미 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20에 120 정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플라이가 이너 텐트보다 더 커가지고 카바를 해주는데 굳이 풋프린트를 이너 텐트보다 작게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이너 텐트를 100% 보호해주는 게 좋지. 이너 텐트를 90%만 보호해주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원단 조금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손해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플라이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이너 텐트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너 텐트를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해서 풋프린트를 220에 120 정사이즈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그 카페에서 올캠핑 블랙제이드의 이너 매트는 에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은 풋프린트나 그라운드 시트를 만들 때 텐트보다 작게 만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텐트보다 작게 안 만드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디자인 미스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죠. 띨빡한 거야. 없으니까 씹어 누군지 모르잖아. 자, 띨빡한 거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럼 나는 여러분 10cm 줄이면요 200동 300동이면요 몇십 미터예요 원단. 텐트 몇 동을 더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얼만데 내가 미쳤다고 그 원가 절감 안 하고서 그렇게 더 주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너 텐트 단독으로 안 써요. 비 올 때는 이너 텐트만 써요? 비 올 때는 무조건 플라이 써야 되죠? 그죠? 플라이가 이미 비에서 그쵸. 비에서 이너만 쓰는 건 보통 이너만 쓰는 거는 비가 안 오는 환경. 비가 안 오는 환경에서는 그라운드 풋프린트가 텐트 밖으로 넘어가지만 안 하면 되잖아. 맞잖아. 텐트를 끝까지 다 보호해 주는 거야. 아, 이거를 또 19금으로 비교하면 제가 콘돔으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19금 가면 우리 애기들 볼 수 있으니까. 자, 맞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옆에가 남아. 그럼 그 사람 논리가 이제, 자, 풋프린트를 깔면 옆에가 좀 남는다 말이야. 아이고, 모두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모두님 나 가출한 줄 알았어. 애기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잘 해결되셨나? 모두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 자, 남아. 끝에가 조금 남을 수 있어요. 접어. 모질라면 펼 수는 없지만 남으면 접었으면 된다? 내 말이 그래 메이드님만 그 말이야. 좀 사람이 융통성이 좀 아이고 상 치르고 왔어요? 아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예. 음. 쿠쿠쿠는 뭐야 상 치렀는데 하여튼 잘 치르셨으니까 뭐 잘 치르셨길 바래요. 아이고 잘 치러지나 그게 참 말도 웃긴다. 잘 치러지냐 상 치르는데. 자 알겠습니다. 나 갑자기 숙연해지네. 자, 아이 우리 연장 드신 분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는 척 해드려야지. 그래서 남으면 접으면 돼요. 모질란 것보다 낫지. 그죠?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건데 자꾸 그거 갖고 태클을 거는데 그거 일부러 그런 거다. 사람을 띠빡쳐 취급을 하고 말이야.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회원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건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깊게 생각해 보면 좀 쉽게 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땐 자, 제가 여러분들께 메가아웃도어의 풋프린트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텐트를 보내서 샘플을 만들고 샘플을 갖고 와서 대보고 써보고 그 다음에 양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가 들어가요. 그거를 뭐 100명이 샀다. 뭐 내가 원가가 5만 원인데 100명이 샀다. 그러면은 50원씩 내줘야 되는 거. 50원이 맞죠? 500원이야? 500원? 이런 식으로. 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자,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봅시다. 저분은 어떻게 하실까? 저분이라고 아니고 이제 와서 보실 테니까 우리 회원님은 자, 지금 블랙 도면 갖다 놓고 얘기합시다. 제일 빠르다. 왜
그죠? 도면 갖다 놓고 얘기합시다. 잠깐 죄송해요. 뭐야? 자, 우리 울캠핑 자, 블랙제이드 도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블랙제이드 2.0 배란이야. 지금 엄청 수요들이 있어요. 아우,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자, 블랙제이드 2.0 어딨니? 여기 있다. 참고로 요 사진은 우리 분노의 똥불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분노의 똥불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자, 영상하고 다. 감사합니다. 우리 똥불님. 자, 요걸로 설명드리면 빠르겠네요. 그죠? 요걸로 설명드리면 빠르겠네요. 자, 우리 회원님 나중에 꼭 보세요. 질문 주신 분. 자, 보세요. 자, 여기가 120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70cm, 70cm 앞으로 나와요. 그죠? 근데 옆에는 보세요. 243cm예요. 그러면 그 회원님께서 지금 요 전실까지 다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산 잘해야 돼요. 계산 잘해야 돼요. 자, 전실은 어차피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림판요? 그러니까 전실은 약간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요 폭도 약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겠죠. 플라이 기준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243cm 기준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너 텐트 기준으로 풋프린트를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10cm씩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이렇게 깔려요. 모질라게. 이렇게 깔려요. 모질라게. 이너 텐트 기준으로 하면. 플라이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 사이즈로 가야죠. 정 사이즈로. 2m 20은 정 사이즈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m 2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20은 120도 그대로 가야지. 2m 20으로 가고 120도 그대로 가고 요 앞에 전실만 만져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맞아요. 자, 여기서 생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설치가 골 때려져요. 왜?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여기에 보면 요 팩다운 하는 이 고리와 여기에 보면 저 이제 클립 있죠? 클립.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요 사이즈만 맞췄다가는 오차가 너무나 크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가워트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샘플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일렛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블랙제이드 풋프린트 메가워트 거 쓰시는 분 보면 그 고리 길이까지 다 똑같이 일치게 딱 맞아요. 해보시면 맞죠? 그죠? 고리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은 이 고리를 끝까지 당겼을 때 그 길이와 풋프린트 크기를 전체적으로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가워트에서 나오는 그 풋프린트 그러니까 웨빙 맨만 아일렛 있고 거기 고정 팩고리 있잖아요. 팩 박는 끈 팩고리 팩고리까지 전부 다 길이가 일치하게 맞아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불변은 뭐냐면 여기 팩고리는 불변이에요. 10cm 줄이면 안 되죠. 그죠? 뭐 5cm든 10cm든 줄이면 안 돼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 안에 있는 풋프린트만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려면 이게 글로 이만큼 써도 한계가 있어서 제가 방송을 킨 거죠. 방송을 킨 거죠. 그래서 결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거를 메가워트에 텐트를 보내서 메가워트에서 텐트를 친 다음에 주문 제작을 하면은 겁내 비싸지. 비쌀 수밖에 없지. 인디오도잖아. 완전히 개인이 그냥 진짜 맞춤형 주문 제작이야. 나는 그래도 100개, 200개 만드니까 되지만 이거는 돈 많이 받아야 돼요. 하루 종일 매달려야 돼. 근데 거기서 도면을 달라 이거야. 도면을 주면 우리는 도면대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우리가 도면을 내가 그려줄 수는 없잖아, 새로. 나도 샘플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도면 그려주면 한 30만 원은 받아야 될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면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만들던 방식하고 전 다른 방식으로 일체형으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냥 새로운 제품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내가 거기다 도면을 그려줄 수는 없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따로 만드세요. 자, 그 블랙제이드 메가워트의 풋프린트 블랙제이드 거는 아마 이게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너 텐트용은. 그럼 그냥 그거 주문해. 그럼 돈 더 줄 것도 없잖아. 그냥 주문해. 예.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전실 것만 삼각형을 본인이 재보세요. 왜? 얘는 굳이 필요가 없고 팩골이나 이런 걸 게 그냥 앞에다 까는 거. 여러분 있잖아. 뭐지? 우리가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죠? 우리 카페에 우리 나 팔았잖아 그거. 잠깐만. 맥 아웃도어 전실용. 전실용. 맥아웃도어 전실. 그 삼각형으로 생긴 거 있죠. 예전에 제가 블랙제이드 데이인 날 선물로 드렸던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인가 제가 만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메가웃도어 블랙제이드 전실. 사진이 없냐?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된 건가? 제가 판매도 했었고, 야, 이거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지? 네, 블랙제이드 데이 선물. 그 3피용 있었어요. 백장미님 살아 계시네? 노스케님, 본연님,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웃겨. 여기 있나?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스팅베어님 거. 나 이때도 허리가 아팠어. 나 이때도 앉아있는 것 봐봐. 이놈의 허리가 아주. 없네. 이거. 이건데 펼쳐놓은 사진 없나? 하여튼 삼각형으로 만들면 돼요. 이거는 사실 이 삼각형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대충 여기가 120cm면 120cm 똑같이 맞춰도 되죠. 왜 따로 만들으라고 하냐면 남으면 70cm로 만들어.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70cm로 만들어. 아까 그분 말대로 10cm를 줄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밀어가지고 안으로 밀어가지고 깔고 쓰면 돼. 조절식으로 도장을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체형 하지 마시고 따로 만드세요. 그것도 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메가아웃도어에서 싸게 받아요. 로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접어 놓으면 돼. 남으면 접으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싸고 알차고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굳이 뭐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고 넉넉하면 다른 제품에도 또 쓸 수 있는데 모질란 것보다는 넉넉해서 접어 쓰는 게 밑으로 집어넣어 쓰면 돼요. 이거 후기 있는데 후기 좀 누가 좀 찾아줘 봐봐. 이거 사용 후기가 있어. 이게 사용 후기가 있어. 그때 봐봐. 그때도 따로 만들었었어. 그죠? 이너 텐트용, 전신용, 그 다음에 후실용. 봐봐요. 후실용. 텐트 밑에 5cm, 10cm 정도 맞물려 넣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주신 회원님이, 백패킹님, 아드가 백패킹님, 아시겠죠? 예전에 저희가 후실용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3피를. 그래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굳이 뭐 70cm인데 10cm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10cm 만든 다음에 5cm나 10cm 뒤로 밀려버리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막고양이님 후기에 있어요? 사막고양이님? 요거 말고 옛날에 블랙제이도 제가 만들어둔 이거 말고 그냥 풀플라이 말고 일반 베스티블에 제가 해드린 게 있었어. 그래서 요렇게 까는 거. 요거는 백패킹용은 아니에요. 백패킹용은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우리 아드가 백패킹님은 굳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도면 줘야 된다 이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으로 요거 블랙제이드 2.0 자 블랙제이드 메가아웃도어 보시면 저희 공지가 있어요. 공동 제작 포트용 말고 2.0용 여기 있다. 요거 블랙제이드 2.0용 해가지고 요거를 사고 2400669 2400669래요. 24066 069 역시 우리가 이거 좀 전에 보여드린 거잖아. 제품 사진은 없잖아. 아니 이거 맞아. 근데 제품 사진이 없잖아. 제품 사진. 그래서 메가와트하고 가셔가지고 삼각형은 그죠? 센치 대충 맞게 해가지고 접었으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무릎을 딱 치신다고. 그러니까 아일렛까지 다 맞추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 진짜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풋프린트는 아이씨 어디 갔지? 이거는 그냥 사요. 기본으로 예, 이미 자꾸 찾아서 이거는 기본으로 저희 120에 220짜리 저희 거 사시고 삼각형은 그러면 120에 70짜리를 맞춘 다음에
5cm나 10cm 뒤로 밀어버리면 삼각형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플라이 끝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죠. 그죠? 맞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60으로 계산해가지고 꼭지점을 계산해가지고 10cm를 맞춰버리면 빗변하고 이거 다 계산을 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갖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이걸 20분 얘기를 했네. 자, 아셨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말로 들어오면 훨씬 빠르고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서원우 누나아빠님 글 또 올리셨어? 아까 어? 아 스페셜 글을 지우고 올리셨나? 이미 올리셨잖아. 어. 자 집에서 허락을 못 받으셨다고? 자 내가 아유 우리 민재님 김민재님도 봐봐 나 진짜 여러분 기억나요? 그 이걸로 하자. 저 TPU하고 이너매트 할 때 기억나요? 만들기 싫었는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야. 나 망했다 그랬어. 망했다. 그래서 양 줄인 거예요. 안 사는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나 페널티 물고서는 양을 줄였잖아. 가격이 올라가 원가가 더 올라가니까 더 손해 보는 거야. 원가로 팔았잖아. 내가 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나 망한다고 돈 없다고 제발 좀 사달라고 주문 좀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안 사고 내가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면 나중에 와가지고 TPU 팔아라 뭐 이너펜트 팔아라 말하면 내가 그때 욕 써놓은 다음에 그 욕을 링크를 준다고 했는데 그 링크 어디 갔지? 어? 링크 어디 갔어? 내가 그래서 와 이분들이 보세요 이제 칫이다 칫. 내 이런 글도 올리지 마. 짜증나니까, 뭐, 속상하다, 뭐, 서운하다, 이런 거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난 짜증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4월 16일 날? 아니, 그거는 2년 전이지. 이번에 진행하면서 그랬죠. 로코포트 때도 그랬고. 내가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랬거든. 자, 이제 봐봐, 이제. 자, 보세요. 내가 로코포트 때, 롱텀 때도, TE 때도 그랬어. 이놈의 사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사라. 했더니 만들어 달라고 쫄라가지고 만들었더니 안 샀어. 안 샀어. 지금 남아 있어요, 조금. 그죠? 자, 2차 제작 들어가요. 그러면 경쟁자가 2배로 늘어나. 닌얘는 사고 싶어도 못 사. 내가 말도 꺼내지 말라 그랬어. 아, 이거 마누라 몰래님이면 찾아줬을 텐데, 링크.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니, 안 만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땡빛 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안 사. 망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 더블로 주고 조금만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팔으래. 안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텐트 완판 때까지 기다려요. 완판되고 나서 가격 올릴 거예요. 완판되고 나면 이너매트 안 사기만 해봐 그때. 이너매트랑 TPU랑 사주세요. 아 진짜 너무 서운해. 다들 똑같아. 왜 멘트가 똑같아? 산 줄 알았는데 안 샀대. 내가 사달라고 그렇게 글 올릴 때는 왜 다들 외면해놓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텐트 빨리 팔게 해줘요. 지금 내가 계속 여러분 후회해요. 이너매트랑 TPU 꼭 사세요 했는데 지금도 안 사시는 분들 지금 주문 들어올 때 안 사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요. 끝났네요 누구요? 끝났네요 누구야? 지금 댓글 누가 지웠어요? 아직 이벤트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다 끝났네요라고 댓글 달아가지고 남의 이벤트를 강제로 종료시킨 분 도도환님? 도도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잠깐만 허리야. 자 오늘의 교육 끝. 자 놉시다 이제.
자, 텐트 팔아야 돼요. 자, 오늘도 텐트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시원찮아요? 몇 동 팔았냐, 오늘? 한 동. 오늘 한 동 팔았어요. 두 동. 두 동 팔았어요. 오늘 목표가 5동인데, 아, 3동 더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2동씩 팔면 돼요. 하루에 2동씩 팔면 90일, 3개월이면 완판 시킬 수 있어요. 하루에 2동씩 팔면. 3개월. 뭐 3개월 해봤자 6, 7, 8이니까 8월달까지 하루에 2동씩만 나가면 8월까지 완판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절대로 6개월을 넘기지 않겠다. 이거는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에 2동씩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에 2동씩만 팔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좋고 대단한 텐트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고 귀한 텐트고 그런데 하루에 2동씩밖에 안 팔리는 이유가 참 신기하죠. 그죠? 왜? 나가 있잖아. 그 양아치 짓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저기 여러분 그 모 캠핑 카페 그 장터 물 캠핑 또 금지어 됐는데 모르겠어. 내가 또 씹었나? 나 안 씹었는데 또 금지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뭐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죠? 그래서 얘기 안 하게 그러니까 올 캠핑 쓰지 말고 올 띄워서 캠핑하든지 올 캠핑하고 점을 찍든지 이런 식으로 올 캠핑 이렇게만 올 캠핑에 아니면 올 캠핑의 이렇게 달면 괜찮은데 올 캠핑 하면은 잘립니다. 왜 그러는 거지 나한테? 하여튼 그 뭐야 제가 아까 글 썼잖아요. 글 썼잖아요. 내가 내 동생도 캠핑 브랜드 팀장했던 놈이잖아. 내 친동생이 내 친동생이 그 실토를 했어. 불었어.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텐트를 대한민국에 500동 이상씩 한 모델당 500동 이상씩 찍어서 만드는 회사는 5군데 되나? 5군데 안 돼요. 대한민국에.